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언론의 시선이 그 도를 넘고 있다. 교회가 조롱당하는 시대. 시청률 올리기에 급급한 왜곡된 방송 환경이 기독교 죽이기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한국 언론의 기독교 왜곡, 그 실태를 짚어보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언론의 시선이 그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루를 멀다 하고 교회는 조롱을 당하고 있다는 느낌이고요. 시청률 올리기에 급급한 왜곡된 방송 환경의 결과로 인한 피해가 너무나도 크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한국 언론의 기독교 왜곡, 이대로 괜찮은 것입니까? 오늘은 이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이상한 교수님, 자유와 인권연구소 박성재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야, 제가 서론에 이 얘기를 했지만 한국 언론의 기독교에 대한 무책임한 보도 태도, 이런 것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는데요. 두 분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가 돼요? 사실 언론 관련해서 예. 소송을 또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변호사님이시죠? 예, 맞습니다. 예, 변호사님이시고. 그리고 뭐 지금 많이 알려져 있는 뭐 언론사, 뭐 한겨레라든지 아니면 기독교 언론이라고 말하고 있는 뭐 뉴스앤조이라든지 이런 언론사랑 실제로 이제 정정 보도라든지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또 실질적으로 느껴지는 언론의 편파적인 기독교에 대한 시각이라든지 기독교 내에서도 정말 기독교를 위하는지 의심스러운 그런 보도를 하는 걸 볼 때마다 네. 목사님 말씀처럼 정말 너무 왜곡된 시각으로 기독교를 보도하고 있지 않느냐, 네. 그런 우려 섞인 정말 걱정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이 교수님. 네. 이 교수님은 뭐 동의가 돼요? 아니면 동의가 안 되는 얘기입니까? 저는 뭐 일면 동의, 뭐 일면은 뭐 잘 이렇게 좀 유보, 유보, 예, 이런 예. 이제 반반, 입장, 반반. 네, 네, 반반이죠. 반반. 왜 그러냐면은 뭐 실제로 뭐 교회를 보는 또 일반의 시각이라는 것이 언론을 통해 또 드러나는 것도 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뭐 이렇게 어떤 그런 시각을 보여주는 것도 수용할 만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도 있는 것이죠. 부정적인 것도 사실 우리가 들어서 예, 예. 개선이 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팩트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팩트. 이 팩트가 왜곡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마음이 아프죠. 맞습니다. 네, 팩트가.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제 두 분을 이렇게 모시게 됐냐면, 두 분은 이제 현장에서 몸으로 부닥치는 어떤 문제들을 경험해 가고 있네요. 보니까 제가 네. 우리 박 변호사님은 한동대 문제, 네, 네. 또 우리 이 교수님은 또 숭실대 문제, 이런 문제를 이제 가지고 많이 부닥쳐 보셨는데, 변호사님, 네. 실제적으로 이제 한동대 문제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문제인지를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그 팩트와 네, 네. 그 이야기에 대한 언론들의 보도는 어떻게 좀 다르게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사실 또 여기서 실명을 언급하게 되면 네. 저도 명예훼손으로 또 고소를 당할까봐 실명을 그거 조심해야 돼요. 정말 언급하지는, 조심해야 됩니다. 네, 못할 것 왜냐하면 같고요. 그것만 네. 노리고 있어요. 그것만. 네. 네. 그래서 저는 팩트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안은 어찌 보면 간단한 사안입니다. 네. 학교에 권학 이념이 있고 학교가 추구하는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에 반해서 포럼을 연다든지 집회를 하는 경우에 네. 학교에서는 당연히 그걸 금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학교니까. 예, 맞습니다. 예, 특히 예. 기독교 사학이고요. 그렇죠. 그러나 그 기독교 사학의 정신을 어찌 보면 폄훼하는 걸 넘어서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를 가진 집회가 열렸다면 당연히 학교에서는 그 연 학생이라든지 그 연 당사자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당연히 학교는 네. 정체성이 있으니까요. 예, 맞습니다. 당연히 그게 맞는 얘기죠. 예, 그 징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를 했더니 그 학생이 어허. 교수님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도 하는 경우가 발생했고요. 예. 그리고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요. 그리고 행정적으로는 본인한테 내려진 그 징계를 무효화해달라라는 소송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그러니까 우리 있습니다. 변호사님은 그 일을 직접적으로 이제 부닥쳐서 하고 예,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학교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도 있겠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 언론은 그 똑같은 팩트 이야기를 어떻게 보도를 해요? 뭐 이것도 뭐 사실관계가 뭐 맞느냐 안 되느냐 이런 뭐 여전 부딪힘이 있겠지만 팩트만 말씀드리면 언론에서 다루는 시각이 어찌 보면 동일합니다. 네. 학교라는 어찌 보면 거대 집단이 한 약한 소수자인 학생을 마치 탄압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저는 네, 이 통인통 그 많은 얘기 해봤지만요. 네, 네. 결국 다 같은 문제로 돌아가요. 인권. 네, 맞습니다. 그 인권이란 이름 하나로 다 이제 무마가 되는 네. 잘잘못이 덮어지는 그런 모습인데 예. 좀 이따 좀 듣기로 하고요. 예, 예. 그러면 숭실대 이야기는 뭐예요? 숭실대는 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이 교수님. 예, 제가 아는 건 한 2개 정도의 네. 문제인데요. 네. 뭐더 많겠지만 예, 이제 2015년도에 학교에서 이제 학생 단체 뭐 인가받지 않은 학생들이 모여서 뭐 영화제 이제 상영하고 이런 이제 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승인하기가 어려운 이제 영화였어요. 그래서 예, 많이 이제 나와 있는 남자끼리 결혼하는 그런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그걸 학교에서 이제 불허를 이제 했더니 외부에서 상영을 그러니까 막 그 학교 건물에다 그냥 이제 빔 싸가지고 예, 상영을 하고 기자회견하고 강행한 거죠. 네. 그 무단 강행. 및 학교에서는 학칙이나 원칙에서 맞지 않는 일을 예, 예. 거기도 인권이네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게 학생 권리, 예, 학생의 학생 권리 예, 이것으로 했더니 학교 입장에서는 당연히 학교의 어떤 기준도 있고 학칙도 있고 방향도 있으니까 제재하는 건 당연한데 이제 그렇게 또 시작이 되면 그 문제를 가지고 언론은 항상 학교 편이 아니죠. 그러니까 와서 기자회견을 하는 게 이제 일방의 얘기를 이제 쏟아내는 걸 그대로 이제 보도를 하고 학교 입장은 뭐 이렇게 학교의 입장을 이제 쭉 이제 뭐 저도 이제 얘기해 드릴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학교의 그 얘기는 못 들었지만 제 생각에 저도 이제 접근 가능한 게 한계가 있어서 그렇죠. 보면 이제 건학 이념, 그다음에 뭐 학교가 이제 역사, 뭐 이렇게 기독교 대학이고 선교사님이 이제 세웠던 또 뭐 그러다가 또 일본에서 신사참배 요구에 또 이제 대응해가지고 폐교 네. 했던 안 하겠다고 폐교도 했고 그다음에 그 이제 한경질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그 영락교회 헌금으로 이제 지어졌고 뭐 이런 이제 또 정관의 이제 기독교적 가치를 이렇게 실천하는 학교다 이렇게 다 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허용할 수 없다 뭐 이랬는데 그런 얘기들을 이제 쫙 그러니까 이제 빠졌어요. 일반적인 학교로 학교가 바뀌어지기를 바라는 그리고 일반 학교와 똑같은 의미의 학교가 되기를 바라는 어떤 보이지 않는 저항 운동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학교에 대한 저항 운동인 것 같고 거기에 이제 한두 명의 아이들이 이제 나름대로 정의감에 또 나름대로 자기들이 이걸 깨부시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들어와서 운동을 하면 이제 언론은 그쪽 편이 돼주는 거죠. 저는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 물론 이제 이런 상황들이 쭉 만들어지다 보면 학교가 나쁘다. 또 학교의 정신이 나쁘다. 기독교 학교가 왜 그러냐. 또 왜 저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지 않느냐. 하여간 말을 만들면 힘 있는 사람 쪽 어떤 거대한 그룹이 나쁜 쪽으로 몰려가는 건 다 맞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왔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걸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부닥치면은 사실 안에 들어가 있고 그 사실을 나는 분명히 보고 있는데 발표되는 언론은 왜 한쪽 얘기만 일방적으로 이렇게 나오는지에 대한 좀 의아함이 있긴 해요. 사실 저는 직접 그걸 피부로 느껴봤습니다. 뭐 여러 기자분들하고도 인터뷰를 해봤고 네. 또 어떤 언론 기관에서는 1시간 가량 그 필요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해서 해드렸습니다. 네. 그랬더니 딱 7초, 1시간 말씀드렸더니 7초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변호사님 네네. 얘기는 이제 사실 얘기는 7초, 네, 학생들의 얘기는 1시간.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주장하는 것들은 너무 축소돼서 나가거나 아니면 제가 하고 싶었던 말 중에서 언론사에서 다루고 싶은 부분만 딱 뽑아서 낸다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건 좀 일종의 행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언론은 제가 보니까요. 언론은 횡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하도 답답해서 언론의 정의를 한번 읽어봤어요. 이제 사전적 의미에서 언론인은 뭐냐 그랬더니 매체를 통하여 어떤 사실을 밝혀 알리거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여론을 형성하는 활동. 이게 여론을 형성하는 활동이니까 방송의 가장 중요한 활동은 사실 보도가 아니더라고요. 여론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론이
정말 정권에 딱 위치하게 되면 무서워지는 거죠. 네. 여론을 형성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거. 왜 우리한테만 그러냐고. 왜 우리 기독교만 이렇게 못 잡고 안달이 났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환경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아, 우리도 잘해야 되잖아. 이런 저항이나 비판이 오는 건 우리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야. 뭐 아니 땐 굴뚝이 연겨내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그게 도를 넘으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일반 방송에서 네. 그 송창식 씨 얘기를 좀 잠깐 들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저도 그 세대를 살아왔던 사람이긴 한데 그분이 이제 세시봉 활동을 할 때 대마초 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뭐 수많은 리스트에 그 연예인들이 잡혀 들어갈 때 송창식 씨도 이름이 있었대요. 근데 자기는 안 했대요. 절대 안 했대요. 그러니까 다 했는데 너가 안 했냐? 나는 하는 사람을 보긴 했어도 안 했다. 그랬더니 이 사람 하나를 연예 활동을 시키면서 쟤는 했다고 말하고 입으로 말했기 때문에 연예 활동을 하는 거야. 너네도 했다고 그래. 네. 그래서 했다고 말한 사람은 다 잡아갔다는 거예요. 야, 유도신문이 유도신문에 넘어간 네, 네. 거죠. 그때 매스컴은 연예인들이 다 대마초에 이제 연루됐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론이라는 게 공정성을 잃어버리면 누군가를 죽인다는 걸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예를 들면 기독교에 대한 폄훼를 하는 가장 그 실제적인 게 뭐냐면 예배 장면. 네. 또 뭐 기도하는 장면, 특별히 통성 기도하는 장면. 이단들이 한동안 그 뭐 다미선교나 이런 데서 그 재림 한다고 그래가지고 네. 이단들이 막 했던 그 통성 기도 장면이 마치 이상한 집단의 행동인 것처럼 일반적인 교회에서 하는 예배나 기도의 장면마저도 이상하게 몰아가는 그 편집된 그것들을 보면서 일반인들은 야, 교회는 저렇게 이상한 사람만 모였나? 이런 생각을 하게끔 편집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이제 어찌됐건 평신도잖아요. 네. 평신도 입장에서 그런 걸 보면 어떤 느낌이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아 교회는 무슨 광신도들의 네, 모임인가 네, 보다. 네. 아니면 뭔가를 홀려서 뭐 어디에 뭐 소위 말하는 이단 사이비에 홀려서 뭔가를 추종하는 세력처럼 그렇죠. 보이게끔 네. 편집이 돼서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뭐 철야 예배 때는 특히나 통성기도도 많이 하고 그렇죠. 그 중에서는 방언기도 하시는 분도 그렇죠. 있으시고 여러 가지 신앙의 행태를 나타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전혀 그것을 모르는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마치 무슨 광신 집단처럼 보이게끔 이상한 집단들이? 네. 그런 식으로 왜냐면 비춰질 것 부분만 같아서 딱 빼서 보여주니까 그런 것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용히 하니까요. 성경적 원리를 따라가는데 일반인들의 시각으로 기독교를 바라보는 건 좀 이상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런 문화적인 접촉점이 없었으니까. 근데 그것을 나쁘다고 말하는 거는 언론의 어찌 보면 그 영웅심리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교수님은 학생들을 가르치시니까 그 빗나간 사명감이 주는 위험성, 특별히 언론이 어느 부분 하나를 좀 부정적 보도를 해서 자기들을 부각시키고 그리고 이 집단에 대한 부정적 이슈를 만들어내서 그게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생각으로 어떤 이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그 잘못된 사명감 같은 것 그런 것 좀 느껴본 적 있으신지? 그 관점이 있다고 저는 느꼈어요. 사명감인 거를 생각을 못하고, 예. 아, 이게 원하는, 이게 제가 대응을 하면서 이제 약간 느꼈던 건, 아, 원하는 관점을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필요한 거. 그래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언론의 개념, 사실을 밝히거나, 예, 그 다음에 여론을 형성하는데 이제 두 번째 거, 여론 형성에는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다. 네, 네. 근데 사실을 밝히거나에서는 이제 약한 면이 약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이 사건이 뭐 올 2019년도에 그 이제 문구를 어떤 그 비인가 단체에서 네네네네. 또 문구를 이렇게 적어가지고 예, 저희 학교에 온 뭐 성소수자를 비성수자 다 환영한다 이렇게 문구를 적어서 이거를 게시를 하려다가 또 학교에서 당연히 거절하죠. 왜 이렇게 나누느냐 이러면서 이제 그렇죠. 거절을 하니까 그거를 또 이제 외부 사람들하고 다 와가지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 입장에 또 입장을 이제 얘기했는데 학교 입장은 안 나와. 원리주의 기독교의 입장을 반복했다 뭐 이런 식으로만 이제 나오고
이제 학생 입장은 또 자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변호사님 이제 네. 앞으로 그런 변호 많이 하셔야 될걸요. 왜냐하면 성소수자의 문제에 대한 인권, 네. 또 이런 문제, 인권이라는 이름 때문에 저는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동성애가 합법화된 거 아니에요? 사실은 합법하다기보다는 아무도 안 건드리잖아요. 예, 사실은 건드리질 않습니다. 아무도 안 건드리는데 왜 그 인권이란 이름으로 우리가 정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나는 그거 안 해. 우리는 창조 원리를 따라 살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나쁘다고 말하는 역차별법을 만드는 게 사실은 인권조례잖아요. 네, 맞습니다. 왜 다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법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이유가 뭐일 것 같아요? 저는 궁극적인 목표는 진리가 이 대한민국 내에서 선포되지 못하게 만들겠다. 이 진리라는 게 결국 복음이고 하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 그 하나님 말씀에서 잘못됐다고 한 것들을 입을 막음으로써 이 대한민국 전체가 아예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려고 하는 시도가 아닐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기독교에 대한 집중 공격은 한국교회가 좀 약화가 되면 어떤 사상적 주입이나 또는 자기들이 가고자 하는 어떤 그 방향성에 회방자가 없어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아무래도 기독교는 아무래도 이제 건드리면 더 강해지거든요. 맞습니다. 우리 많은 방송 매체가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에 뭐 언론이 얼마나 많아요. 요즘은 유튜브 방송까지 말도 못하죠. 그런 그 많은 그 방송 매체를 보면서 윤리감에 대한 것은 어떤 것 같아요? 윤리감. 사실은 제가 소송을 하면서 예. 정말 판사님의 약간 푸념 섞인 이런 말도 들어봤습니다. 한국 언론은 팩트를 다루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주입하기 위해서 기사를 쓰는 것 같다. 네. 이런 발언까지 하셨습니다. 시청률에 또 목매는 거 아닐까요? 아무래도 자극적인 소리들이 나오면 시청률도 나올 거고요. 그리고 또 그런 시청률이 많이 나온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또 모종의 보상들이 있을 네, 거고 네. 뭐 언론 기자상 이런 것들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뭐였냐면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이라는 게 공정해야 되고 중립적으로 양 사실관계 여러 면이 있으면 여러 면을 다 다뤄줘야 되는데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고 본인의 주장과 다르거나 한 언론사의 의견과 다른 대상들을 가짜 뉴스다. 아니면 허위 사실이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아예 매도시켜버리고 프레이밍을 걸어서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 근데 요즘은 언론이 재판관 노릇도 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왜 재판관 노릇을 하니까 이미 저 사람은 틀린 사람, 저 집단은 틀린 집단 이렇게 재판관 노릇도 해버리니까 이게 한참 이슈가 된 다음에 법으로 가요. 그러니 이미 인권, 인격 다 살인당한 거예요. 그러고 난 이후에 그 문제를 풀어보면 번복 보도 안 해줘. 되게 힘들죠. 그런 거 뭐 화 안 나요? 교수님. 안 당해봐서 모르지 안 당해. 예, 제가 직접 많이 당하지도 않았는데 약간만 이제 하나 당한 건데 네. 아주 이렇게 좀 분노가 약간 있는데 그냥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착해가지고. 기자를 위해서 기자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또 기도하는 마음이 이제 있으니까 약간 그러면 우리가 이제 누그러지는 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기자 얘기가 되나요? 근데 기자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기자의 왜냐하면 그 위에서 기자가 어떤 글을 쓴다 할지라도 예. 그 기자의 이야기를 검증한 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저도 데스크나 개인의 문제는 편집.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언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이나 정신 그리고 매뉴얼들을 가지고 보도를 하겠죠. 그 보도가 누군가에게는 화살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는 인권살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언론들이 좀 생각해 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저 목사도 이상한 목사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예요. 민주주의 국가면은 이 사람의 이야기도 맞고 이 사람의 이야기도 맞는데 판단은 그것을 보는 사람이 하게 해야 돼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야기가 맞다고 이미 결론을 내서 방송을 내버리면 판단하는 사람은 이 사람을 이미 죽여버린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언론의 횡포가 상대적으로 많이 있다는 게 사실 마음이 아픈데 특별히 타종교에 대해서는 잘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특별히 많이 특별이라고 하시니까 네, 좀 네. 그렇지만요. 좀 우리나라에서
또 종교 단체로서 그리고 종교인이 많은 네. 뭐 불교라든지 또 다른 기독교 외의 단체들도 있지만 네. 사실 그분들의 비리를 펼치려고 하면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언론들이 그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는 건지 아니면 얼른 끝나요? 예, 금방 끝나버리거나 단회적으로 끝나거나 예. 그런 식으로 끝나는데 이상하게 기독교, 특히 개신교의 문제가 한번 불거지면 이거는 끊임없이 무슨 홍수처럼 그렇죠. 쓰나미처럼 언론에서 경쟁적으로 그것을 다루면서 아예 언론을 다 도배해버리는 저는 그게 이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어쨌든 우리나라는 나라가 분리가 돼 있어요. 그 남한이라는 공동체 속에 4대 6 정도로 분리가 돼 있단 말이에요. 분리가 돼 있으니까 교회 안에도 보이지 않는 분리가 있어요. 그러니 어떤 매스컴의 얘기를 들으면 이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더 많이 가느냐에 따라서 이건 나쁜 거, 좋은 거가 결정이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저는 이제 늘 가슴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감동적인 신앙인들의 모습은 없을까.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이런 성탄절 같은 때 이런 때나 또 기독교가 절기를 좀 알릴 수 있는 그때에 기독교 방송 말고 일반 방송도 좀 공정하게 기독교의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나 프로젝트를 좀 방송하면 안 되는 건가. 이번에도 공영방송에서 무얼 하나 연말에 성탄 특집을 했었어요. 새벽 1시에 했어요. 새벽 1시에. 네. 그리고 그거 한다고 기독교들 보라고 막 난리가 났어요. 안 할 수는 없어서 요시킹이 하는데 그게 공정한 방송은 아니죠.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날 성탄절 그러면 예수님 탄생한 날이잖아요. 그럼 그 이야기를 사실은 일반 방송도 해야죠.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믿는 게 기독교인데 그러면 아무리 기독교가 미워도 성탄의 의미를 설명하는 그거를 방송으로 해주는 거는 저는 맞다고 봐요.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실질적으로 느껴지는 언론의 편파적인 기독교에 대한 시각이라든지 학교 건물에다 그냥 이제 불 쏴가지고 예, 상영을 하고 기자회견하고 강행한 거죠. 나름대로 자기들이 이걸 깨부시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운동을 하면 이제 언론은 그쪽 편이 돼주는 거죠. 이상하게 기독교, 특히 개신교의 문제가 한번 불거지면 쓰나미처럼 언론에서 경쟁적으로 그것을 다루면서 언론이라는 게 공정성을 잃어버리면 누군가를 죽인다는 걸 생각을 안 해요.